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김치를 비롯해 광주의 맛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사업 부상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심 내 15분 거리에서 시민들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도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어민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광주 지역의 생활체육형 공공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있기로 이름난 남도 음식 중에서도 김치는 광주가 종주도시로 평가받을 만큼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김치를 비롯해 광주의 맛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춧잎 사이사이 붉은 빛깔의 양념이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양념을 머금은 배추는 레미콘 방식을 응용한 양념 혼합기로 옮겨집니다. 한결같은 김치 맛을 내기 위해 도입된 자동화 기기입니다. 일일이 배춧잎을 한 장씩 벌려 손대중으로 양념을 버무리던 때와 비교해 균일한 김치맛 유지는 물론 생산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화 설비 도입 후 인건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량은 2.5배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떤 큰 대기업에 밀려서. 특화된 김치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선별부터 생산, 유통, 고객 관리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김치를 비롯해 지역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 첨단화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첫 단추로 김치타운 2차 부지를 활용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섭니다. 지역 특화 산업인 인공지능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푸드테크 산업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치 자동화 공정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을 푸드테크 지원 센터에 같이 접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근 광주김치가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권을 확보한 만큼 광주김치를 브랜드로 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김치 축제 행사도 추진합니다. 광주의 대표인 김치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푸드테크가 접목이 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해보겠다는 게 올해 이제 과제거든요. 광주의 맛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심한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북쪽 한기가 점차 더 강하게 밀려오면서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로 기온은 더 낮아지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10도 이상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 매우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밀려오면서 전남 북서부 지역과 광주를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보된 눈의 양은 광주와 전남 서부에 최고 15cm고요.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포시가 210억 원을 주고 시내버스 노선권을 매입하겠다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가 시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며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목포시의 시내버스 인수 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계획했던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금액은 210억 원. 태원 유진역액 시내버스 20개 노선권입니다. 목포시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원들이 동의안 검토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감정평가 방식으로 노선권 적정가를 결정해 매입하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목포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선권 매입 금액을 시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도 너무 급박하게 올리고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의원님들도 숙지하지 못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다가 불공정한 게 너무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이대로 통과해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에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결국 목포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행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시민이 추천한 전문가 등을 통한 협상단 재구성과 시민 소통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민 추천 법률 전문가 등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의회 및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민 정서에 맞게 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도 재협상을 통해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제출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지역 어민들은 굴 생산량이 줄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시름이 깊은데요. 여기에 더해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에 있는 굴 작업장. 이른 오전부터 직원들이 쉴 새 없이 굴 껍데기를 벗기고 있습니다. 힘들어. 이거 꿀 깐다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한다는 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남짓. 주문이 밀려드는 성수기에는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절반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일을 잘하는 분들이 나이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 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작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필요한 인력은 30여 명이지만 실제 일하는 건 1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1월, 12월 달에 물건이 한참 많이 나갈 때 반 정도밖에 못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을 빼내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굴 생산 허가들의 인력난이 계속되자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필리핀 노동자 100여 명이 입국해 굴 생산 허가에서 5달가량 근무하게 됩니다. 어민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 지침상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굴을 따는 등 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나가서 꿀을 채취를 하려면 보통 저희들이 5, 6시에 새벽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해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공이라든지 이런 육상에서밖에 일이 안 되니까. 무단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벗어난 계절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2년에는 1,100명을 넘어섰고 강원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336명 가운데 300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굴 생산 어민들과 수협은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등을 계절 근로자 이탈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다음 달 초 제3지대 빅텐트를 예고하면서 야권 재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 현재 양당 구조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며 소외된 나머지 30%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지대 빅텐트는 다음 달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면서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요구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도심 내 15분 거리에서 시민들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도시 구상을 밝혔습니다. 광주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 사업 구상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강 시장은 복합 쇼핑몰 예정 부지와 연계한 일과 주거, 교통과 이동, 공간과 건물의 연결이 15분 도시의 핵심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지자체 지원으로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복합 쇼핑몰 사업 등 광주 개발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천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광주천에서 여성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일 전쯤 실종 신고된 50대 여성의 옷차림과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실종된 여성이 물에 빠져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과 신원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해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관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건은 7,460여 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 건만이 중앙이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도는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제가 한 2,500건 정도 이제 거기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과 포함하면은 4,700에서 한 5,000건 정도 비율로는 한 67%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앙에서도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개 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22대 총선 전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 기한이랄지 그런 게 다 명시가 됐고 그다음에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이제 그 국회에 지금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계속 건의를 해서 거기 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국단위 전담부서를 동부적 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의 생활형 공공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56제곱미터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수용 인원도 인구 대비 6.54%에 불과했고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도 64%에 머물렀습니다. 광주시는 전문 체육인이 줄고 생활체육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노후시설 보수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과 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 지역을 찾는 선수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 대회로 952개 팀, 한 해 24만 명이 전남을 찾았습니다. 이는 3년 전 6만 명, 2년 전 18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먹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유치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체육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훈련비 지원과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도나 계단을 통한 연기 확산이 빠르다 보니 인명피해도 큰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 불길을 피해 자녀를 안고 뛰어내린 3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23년 된 노후 아파트로 경량 칸막이와 같은 대피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비상 계단이었지만 놀란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전체의 40%가량이 대피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 다른 층과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는 단 1.27%.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면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할 경우 계단에 들어찬 일산화탄소 농도는 불과 2분 만에 226배 증가했습니다. 15분 내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현관문을 여닫은 상태에 따라 불길과 연기 확산 속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닫지 않고 대피했을 경우 화염이 터져나오면서 그름이 4개 층위까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면 급하게 대피하기보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났는지를 먼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무조건 피난하고 해서 먼저 상황을 판단하고 다음에 행동하고라로 이렇게 바꿨죠. 소방당국은 이와 함께 대피로 위치와 소화기와 같은 방제시설의 위치를 평소에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도시숲은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소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3년에 걸쳐 대구의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는지 알아봤더니 많게는 15% 넘게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한태연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작은 공원 같은 도시숲은 일상생활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도시 환경을 건강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시숲이 실제로 대기 오염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는 알려진 연구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직접 분석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대구 성서공단과 달서구 장기동 사이에 있는 장기공원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산업단지로부터 넘어오는 공기 중 미세먼지가 도시숲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간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16.8%, 초미세먼지 농도는 15.9% 산업단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쪽에 있는 농도값이 한 100이었으면 이쪽은 상당히 이제 낮은 수치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숲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정밀 데이터 그리고 장기간 3년 데이터로 이제 확실하게 구명이 된 부분입니다. 특히 화석연료 소모가 많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주거 지역과의 농도 차이가 커 도시숲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44개 지역 132개 지점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해 도시숲이 주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을 조성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줄 가로수 조성 등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대구의 각종 도시숲이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데 효과를 주는 만큼 도시숲의 관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세먼지 측정내 자료는 국가 중점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자료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조성한 도시숲의 효과성을 구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숲의 조성, 관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미세먼지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시숲이 대기오염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분석해 도시숲의 가치를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산 중구가 원도심에 대형 회센터 유치에 나선 지 3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회센터 개장으로 젊은 층이 주로 찾는 원도심이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성남동 신중앙시장 건물 1층. 화로 판매점과 조개구이점, 초장집 등 24개 점포가 들어섰습니다. 점포 수족관마다 싱싱한 화로들이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개장식에 앞서 일주일 정도 장사를 해보니 손님들 반응이 좋다며 기대가 큽니다. 손님들이 이제 조금 알아지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 오늘 총 오픈하고 나면은 조금 더 손님들이 이제 많이 알리니까 좀 많이 안 찾아오겠나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는 그동안 쇠락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큰애기 야시장과 눈꽃 축제, 마두이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원도심을 찾는 발길이 늘었지만 행사 기간에만 방문객이 집중된다는 점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22년부터 대형 회센터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지하 1층에는 나이트클럽 유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중심의 젊은 층이 주로 찾던 원도심 방문객을 전 연령층으로 넓히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생세대들이 이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정책도 이 방향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회센터 입점을 계기로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 원도심 상권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곡성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문화 확산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에서 49세 이하에게 결혼 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농업 예산이 역대 최대인 1조 2,57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0.57% 늘어난 규모로 농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식량 안보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농업 직불금과 보험료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기반 조성, 동물 질병 대응 사업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심한 한파와 함께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0.4도로 어제보다 무려 5, 6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점차 북쪽 한공기가 강하게 물려오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0도 이상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물려오면서 전남 북서부 지역과 광주를 중심으로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광주와 서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15cm,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2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영하 2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종일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완도도 0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영하 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순천과 여수에서도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에서 5m 안팎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무려 영하 7도 안팎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